송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행복하십니까? 잖아요. 그리고 행복에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 제안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저는 우선 첫 번째 순서이기도 하고 이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또 내 주변도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행복의 기준과 관점을 어떻게 다양화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녹여낼 수 있고 정책에도 녹여낼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도 녹여낼 수 있는지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획일화를 거부하다, 행복을 바라보는 다양한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뭔가 이론적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경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안경을 쓰신 분이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저처럼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다양한 역할을 나누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처럼 발표를 하시는 분들, 경청을 하러 오신 오디언스 분들, 촬영을 하시는 분들, 스태프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돈 많이 벌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는 뭐 성공해야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모든 행복의 전부냐 또는 상대를 위한 그 행복의 전부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시다시피 장애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국민소통위원으로서 활동도 했고 현재는 이렇게 관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 표면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죠. 근데 내면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뭐 강인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될 수 있고 성격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양성 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상반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는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는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양성이라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악영향들이 바로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평등을 지향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차별들이 있죠. 굉장히 다양한 차별들이 있고 뭐 장애인에 대한 부분, 빈곤한 그런 뭐 소득에 따라서 이제 차별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 노인이냐 아니냐 굉장히 다양한 차별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차별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수가 돼서 그게 진짜 큰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받는 차별도 있지만 상대한테 내가 준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갑질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갑질도 일종의 차별인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저 중앙에 있는 저런 그 항공사 문제를 보면 사실은 나는 항공사 안 다니는데 왜 내가 분노가 되고 이렇게 마음이 끌어오를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나도 일종의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 속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택배 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공감대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택배 회사 사람이 아니잖아요.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이한테 왜 그걸 공감을 할까? 그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인 거죠. 나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일면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또 차별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도 모르게 차별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공감력이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갑질에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간이라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으면서 그것 때문에 차별을 하는 행위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되게 다양한 차별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경험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감력인데 과연 그렇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공감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저는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분들이 과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고 장애인에 대한 공감력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느 만큼 이해를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거와 또 반대로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 있을 거고 또 여성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마음 자세, 가짐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소통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받는 차별은 굉장히 민감한데 타인을 차별하는 데서 굉장히 둔감한 사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명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인데 그 초등학교에는 소방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 휠체어를 탄 장애 학생들은 소방 훈련을 할 때 교실에 남겨져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불 났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아이는 남겨지는 아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자분께서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왜 이 학생은 챙기지 않느냐? 똑같은 소방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근데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좀 없다.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다.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 아이도 똑같은 초등학생이고 그 초등학교에 소속된 학생이고 심지어 같은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그 아이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서럽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좌절감을 느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한 교장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 교장 선생님의 둔감함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한다면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회가 그런 식으로 변해를 해야 되는데 과연 누군가의 어려움이 그저 구경거리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서울시 중구에서 이제 뭐 대학생을 대상으로 쪽방 체험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와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왜 구경거리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의 그 취지가 뭘까? 그러면 이것에 어떻게 보면 객체화가 되는 이 쪽방촌 온 사람들은 도대체 원숭이냐 동물원 사람들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난은 체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돈을 벌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맞아서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생활인데 그게 누군가의 어떤 관람거리나 유희거리가 된다면 거기서 오는 모멸감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그게 내가 쪽방촌에 안 살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거죠. 공감대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신청자까지 모집하는 동안 전혀 문제없이 그게 프리패스가 됐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이미지는 어떠냐?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상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정상인들은 일반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뭐가 일반이죠? 여기서 일반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일반의 기준이 뭘까요? 정상의 기준이 뭘까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영국에 가면 안경은 다 의학 보조기기라서 안경을 쓰고 시력이 나쁜 분들은 다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안경 써도 문제가 없지만 영국 가면 다 장애인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과 일반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그랬을 때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절대 정상과 일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정상과 일반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다면 정상인이 아니면 비정상인이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관절염에 걸려서 다리가 좀 불편해지셨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비정상인인가요? 지금 워딩이 굉장히 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장애우.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아무래도 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보면, 아유, 우리 장애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도움도 드려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은 장애인 분들은 우린 친구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처음 봤는데 친구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우자가 이제 친구 우자를 써서 이제 좀 더 좀 편하게 다가가는 용도로 쓰이려고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처음 본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면 장애우는 아닌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보다 연령이 높으신 분들을 친구라고 칭하면서 우리 장애우 분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그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인 거예요. 장애가 있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 대한 공감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누군가는 뭔가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걸음을 걸을 때 뭐 오래 못 걸어서 다리가 쉽게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나 비정상을 나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모든 일에서 이런 걸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냐라고만 인식을 한다면 사실 그건 어떤 편견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볼게요. 저희가 요 무대에 경사로가 하나 깔려져 있어요. 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여기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에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베리어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 경사 하나로. 그렇다면 장애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신체는 누구나 다 불편해질 수 있지만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환경을 만든 모든 사람이 그 책임에 공감을 해야 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경사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지는 않아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머니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오며 가면 보실 수 있겠지만 큰 짐을 들고 가는 뭐 택배 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꼭 그런 걸 만들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거나 또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걸 만들었을 때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좀 더 확장된 상태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감력이다. 우리가 다양한 사회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할 때는 반드시 그 공감력,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공감을 좀 기저에 깔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와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차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사회는 어떻게 이를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 똑같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라고 한다면,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를 했더니 막 포스트잇을 붙이고 막 사람들이 카메라를 터뜨리면서 저 운전자를 굉장히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는 당연히 저 장애인분이 주차를 해야 마땅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장애가 없는데 왜 거기 주차를 했냐? 이렇다면 아마 쉽게 검색을 해도 나올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제 보통은 비장애인 분들이 주차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냐면, 같은 주민이 어디서 신고를 하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피드백이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를 전혀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휠체어를 탄 상태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가족 중에 휠체어를 타신 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인 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그 일정 공간,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어야 승차와 하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태그의 의미가 장애인 주차 표지판의 의미가 이 차는 장애인이 그러니까 소유한 차량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약간의 강제를 부여해서라도 적어도 전체 공간 중에 이 일부분만이라도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공존하도록 하자라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는 일반 차량들 또는 비장애인 차량을 이제 문제시 삼으면 그런 피드백을 받는 거죠. 굉장히 위협적인 피드백이고 지금은 어떤 논의까지 있냐면 임산부랑 같이 쓰면 안 되냐. 근데 임산부는 일시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지만 장애인분들은 영구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할 때는 이제 상황을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식을 가지느냐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상대를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절대 측은지심이 아니에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행정 파트에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아유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배려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인사치레로 하세요. 부끄럽게 안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공감은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는 편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생기면 신체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주변에서 아이고 안타깝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결코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감은 상대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지 상대에게 측은지심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감은 결국 인정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를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토마토를 그냥 못 먹는구나. 안 먹으면 되는 건데 너는 왜 토마토를 못 먹니? 뭐 토마토가 뭐 어떠네 저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존엄성이나 주체성을 어떻게 보면 상처를 내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감은 결국 개인의 인식 구조를 변화시켜서 또 그것이 또 환경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정책에도 적용이 되고 나아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선진국의 어떤 좋은 제도들을 보면 저런 제도들 부럽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게 국내에서 적용이 될 때 에이 설마 우리나라가 되겠어? 라는 생각부터 하잖아요. 근데 반면 뒤집어 보면은 그런 선진국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까지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같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적어도 공감을 할 때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되짚어볼 이야기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다양성을 공감하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또 차별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아팠던 내용이에요. 이제 뭐 뉴스로 보신 분들은 있는데 가난한 그 뭐죠 수급자라고 칭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 아이가 이제 다 롱패딩을 입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그게 너무 갖고 싶었대요. 근데 그 아이를 후원하는 후원자분께서 롱패딩을 사줬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가난한 애가 롱패딩을 입고 다닌다 수급자 주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저는 의문이 던지는 게 그래서 좀 가난하면 롱패딩 입으면 안 돼요? 좀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우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그 정부에서 주는 바우처 카드로 돈가스를 먹으러 갔대요. 그 돈가스를 사 먹을 수 있는 가게였고 그 아이는 그곳에 가서 돈가스를 먹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어디서 격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가난한 사람은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복 상황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또는 수급자분들은 그렇지 않을까? 여자라면 그렇지 않을까? 남자라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다양성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특히 우리가 사회에 있는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정된 프레임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생각하고 또 다양성을 고려해야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사회 분위기, 정책에서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타인의 불행으로 절대 나의 행복을 찾지 말자. 또는 타인의 행복을 내가 상한선을 만들지 말자. 그건 정말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해야 더 좋은 정책이 나오고 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